안녕하십니까. 눈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들은 정말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제가 다 수술한 자료들이고요. 저희 자료를 보고 미국 유명 성형외과에서도 자료를 좀 사용할 수 있냐 그런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 환자들은 제가 직접 사진에 관한 동의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타 병원에 제공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 자료들이 소중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수술 실력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두꺼운 쌍꺼풀을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쌍꺼풀이 두껍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두꺼운 쌍꺼풀이 왜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쌍꺼풀이 두꺼우면 화장을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일반적으로는 좀 자연 쌍꺼풀에 비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두꺼운 쌍꺼풀이 된 원인 중에 졸려 보인다든가 눈 뜨는 정도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다른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쌍꺼풀이 되는 이유는 물론 환자분께서 그렇게 두껍게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덜 떠지거나 돌출되었거나 피부를 많이 제거한 경우도 두껍게 됩니다. 따라서 쌍꺼풀 재수술로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절개선이 높을 때, 절개선 자체가 안쪽에서 이렇게 높아요. 속눈썹에서부터 무려 10mm, 12mm가 되면 쌍꺼풀이 두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얇게 한다면 두 줄이 가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쌍꺼풀을 얇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개선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보시면 한 수술 전에 비해서 반 정도 낮춰서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이 폭이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이 무조건 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쌍꺼풀이 너무 얇으면 나중에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적당히 얇은 게 좋은데 그 얼마큼 얇냐, 얼마큼 두껍냐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하는 쌍꺼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대에 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두꺼운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악가라든가 아니면 악기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 연극 무대에 서는 분들은 좀 멀리서 봤을 때 화장을 하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얇은 쌍꺼풀을 원합니다. 아니면 미국이나 그 서방 국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두껍게 해달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두꺼우면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눈썹에서부터 쌍꺼풀 라인 이 부분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면 눈이 커 보여서 좋은데 쌍꺼풀을 다시 얇게 하면 눈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쌍꺼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게 하는 건 상당한 제한이 있는데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 앞쪽이 두꺼운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과 달리 가운데 부분은 눈을 뜨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눈 뜨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쌍꺼풀이 얇게 되는 것입니다. 눈 앞쪽은 눈을 뜨나 감으나 이 부분은 별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쌍꺼풀 수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떴을 때 예뻐야 됩니다. 눈을 감고 수술하지만 눈을 떴을 때 예쁘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눈을 뜨나 감으나 계속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눈 앞쪽이 제한점입니다. 가운데가 두꺼운 건 고칠 수 있지만 앞쪽이 두꺼우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눈 앞쪽까지 앞쪽에서부터 얇게 시작하도록 교정을 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지금 눈 앞쪽이 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은 얇고 중간 바깥쪽은 조금만 얇게 교정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쌍꺼풀이 두껍고 얇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교정했는데 특히 앞부분이 두껍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보면 눈이 많이 떠집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후에 눈을 더 떠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앞쪽이 두꺼운 이유는 지금 잘 보시면 눈썹을 치켜뜨고 부릅뜹니다. 본인이 눈을 크게 뜨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 안쪽에서 절개선 부분이 안쪽에서 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릅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이마로 뜹니다. 눈썹을 올려서 뜨는 거죠. 이쪽이 올라가면 당연히 쌍꺼풀이 앞쪽, 특히 앞쪽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얇게 교정을 하려면 눈을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꺼운 쌍꺼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얇게 교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제 쌍꺼풀이 두꺼우니 얇게 해주십시오 라고 환자분이 얘기를 한다면, 즉 상담자가 얘기를 한다면 병원 측 원장님이 대개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으니 피부가 늘어진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쌍꺼풀이 얇아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덮이면 수술할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두꺼운 쌍꺼풀,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 경우에 쌍꺼풀을 얇게 하려면 절개선을 낮추는 방법 이외에도 내안각을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덮이도록 하는 방법, 눈을 뜰 때 눈썹으로 치켜뜨지 않고 편안하게 뜨는 방법, 그런 여러가지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쌍꺼풀 재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눈이 부자연스럽고 두껍다, 그래서 느끼해 보인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재수술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정말 난해한 경우, 여유분의 피부도 없고 눈은 충분히 떠지는데 두꺼운 경우, 그리고 특히 눈 앞쪽이 두꺼운 경우에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